자, 이제 우리 당좌예금 설명하던 거 계속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오늘보단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표 제도를 이용한 걸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건 사고 팔면서 수표를 주고받을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회사가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를 해요.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이체를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분개를 하면 이거 자,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체를 하면 그럼 나가는 건 오른쪽에 대변에 쓰라 그랬어요. 그럼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 돈이 나간다라고 쓰는 거예요. 나가는 건 대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면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대변에 쓰고 그럼 반대쪽에는 당좌 예금엔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은 당좌 예금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그럼 당좌 예금에 들어온 돈도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게 분계예요. 원리는 단순하죠. 나간 건 대변에 쓰고 들어온 건 차변에 쓰면 그 분계가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썼는데 자, 우리가 장부를 같이 보면서 보면 자, 여기 장부를 위에다 올려놓고 자, 재무상태표라고 봤을 때 자, 처음에 우리가 보통 예금의 잔액이 보통 예금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었다고 볼게요. 보통 예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에서 내가 장부에 아래처럼 이렇게 분계를 써버리면 이 보통 예금의 잔액은 이제 900만 원으로 예 금액이 바뀌게 되겠죠. 이제 1000만 원이 썼던 애를 우리가 오른쪽에 100만 원이라 쓰면 얘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 원리 이해가시나요? 위치로 가지고 보면 지금 이걸 차변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우리 통장 잔액이 그랬는데 이걸 대변에 10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100만 원이다라고 쓰면 쓴 금액만큼 얘가 줄어드는 원리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나는 당좌 예금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럼 난 당좌 예금에 잔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체를 하면 우리는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이체하기 전에는 내 재산이 1000만 원이었다가 이체하고 난 후에 내 재산에 차이가 있나요? 이체하고 나면 어차피 1000만 원인 건 똑같죠. 그죠? 근데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이 있었다가 이제 보통 예금에 900 있고 당좌 예금에 100만 원 있는 거지 내 재산에는 변화가 없죠. 그죠? 이런 형태의 거래를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해요. 교환 거래. 그냥 이 서랍에서 저 서랍으로 옮겨진 거지 다른 곳에 나간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래를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 회사가 계속 이어서 자, 보면 자, 문제는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자, 이번에 우리 회사가 원재료라는 걸 산다라고 볼게요.
원재료 70만 원을 구입하면서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이 그냥 수표라고 말한 이 수표는 아무 말 없이 수표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이 당좌 수표 제도는 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발행해 준 거잖아. 내가 이체 안 해주고 그냥 너가 찾아가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럼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이 돈을 안 찾아갈 확률이 있을까요? 그건 없겠죠. 내가 수표 발행한 거는 내가 이체하기 귀찮아서 수표 그냥 발행해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죄송해요. 수표를 발행하면 난 당좌예금에서 이체해 준 거하고 똑같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7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대변에 왜 당좌예금이라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내가 수표 발행하면 상대방이 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 찾아갈 거니까. 그럼 이 돈이 나가는 이유를 반대쪽에 써주는 건데 그 이유가 원재료 샀기 때문이잖아. 그럼 원재료를 70만 원치 샀다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분개를 해두면 난 지금 당좌예금이 내 장부에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제 이 100만 원이 그러면 3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내 장부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는 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자마자 바로 내 장부에는 반영이 돼요. 금액이 100만 원 있다가 70만 원을 반대쪽에 쓰니까 바로 30만 원만 남고 70만 원이 줄어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원리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에다가 자, 우리 회사가 만든 물건을 아니 그냥 비품을 판다라고 볼게요. 비품을 70만 원에 매각하고 그리고 우리 타임 발행 수표로 우리가 수취했어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비품을 팔았으니까 비품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서 나간 건 대변에 쓸 거라 그랬으니까 우린 대변에 비품이 나갈 거고 얘는 내 장부에 70만 원 적혀 있던 걸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엔 내가 돈 받은 걸 써야 되는데 자, 우리 장부상의 이 당좌예금은 내 당좌예금 구좌 잔액이랑 통장 잔액이랑 일치해야 될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 당좌예금 잔액이 바뀌나요? 전혀 그럴 일은 없죠. 나는 자기압 수표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죠? 내 당좌예금 구좌 잔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당좌예금 구좌 잔액에 영향이 있으려면 그걸 받아서 당좌예금에 입금해야지만 영향이 있겠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으면 나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기압 수표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든 나한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내 당좌예금 잔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통화대용 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또 비품을 70만 원에 매각하고 이번에는 동전 발행 수표로 수취한 거예요. 아, 죄송해요. 동점이 아니고 죄송해요. 당전 발행 수표로 수취한 거예요. 자,
이번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볼게요. 자, 당전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한 수표라 그랬죠. 그럼 내가 발행한 수표로 내가 다시 돌려받았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생길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수표를 발행했었는데 과거에 얘가 은행 가서 돈 안 찾고 나한테 물건 사면서 나한테 다시 돌려준 거죠. 그런 경우 아니면 내가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거잖아. 그럼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는 건 아직 다른 상대방이 은행 가서 돈을 안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상황 이해가시죠? 그럼 내가 발행한 수표를 내가 돌려받았네. 그럼 당좌예금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갈 일이 있나요? 내가 안 빼면 돈 나갈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자, 나는 장부에 비품을 줬으니까 대변에 써서 얘는 지울 건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당좌예금에서 지금 이 수표를 내가 돌려받은 거예요. 지금 이걸. 근데 이 수표 발행했다고 했을 때 얘를 30만 원으로 줄여뒀는데 얘 돈 나갈 일이 없으니까 다시 100만 원으로 바꿔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얘가 찾아간 적이 없고 이제 찾아갈 일도 없어. 내가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쓰려면 나는 차변에 당좌예금이다라고 70만 원을 써줘야지 100만 원으로 30만 원 적혀 있던 얘가 이제 1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지금 상황은 이해가시죠? 우리 회계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글자가 이거다가 아니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시고 계정 과목이다라는 것들을 선택하실 건데 그럼 지금 똑같은 물건을 팔고 수표를 받은 건 똑같은데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 또 원재료를 사요. 구입하면서 동전 발행 수표를 지급하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원재료 구입하면서 동전 발행 수표를 지급했어요. 그럼 나는 원재료 산 거니까 원재료는 나한테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 70만 원이 들어왔다고 이걸 먼저 써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거 들어왔으면 대변에 돈 줘야지. 돈 줄 건데 자, 우리 동전 발행 수표는 내가 현금이라고 장부에 써뒀죠.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써뒀잖아. 받았을 때 이걸 줬으니까 현금을 준 거죠. 이해가시나요? 동전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발행한 수표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줬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내 당좌예금 구자 잔액에서 돈 빼가나요? 그 발행한 다른 사람 구자에서 빼가겠지. 나는 장부에 현금이라고 써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주게 되면 얘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발행한 당전 발행 수표는 우리가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쓰고 근데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거꾸로 수치를 하면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 발행 수표는 우리가 수치 받았을 때에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지급을 하면 그때는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보셔야 되냐면 자, 발행은 준 거죠.
줬으면 대변, 받았으면 차변, 받았으니까 차변, 줬으니까 대변.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만 위치를 잡는 거예요.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 위치를 잡는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줬던 받았던 당좌 예금이고 잔액이 움직이는 거고, 다른 사람이 발행하면은 우리는 줬던 받았던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은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줬다 받았다라는 건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줬으니까 나갔어 대변, 받았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차변,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는 누가 발행한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 네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뒤로 계속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표 발행했대.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가겠네.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 쓰는 거고, 근데 내가 발행한 수표로 받았대. 그럼 당좌 예금 돈 안 빠져나가겠네. 잔액 올리려고 차변에 당좌 예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발행한 수표 받았대. 그럼 나는 현금 똑같네. 그래서 현금이라고 써두고, 근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줬대. 그러면 현금 적어뒀던 거 줬으니까 현금을 지워야겠네 라고 해서 대변에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앞에 처음 할 때에 그 현금이라는 우리 교재 봤을 때에 이때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지금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할 때 적혀 있었죠. 우리 앞 페이지에 처음 시작할 때 현금 할 때 우리 48페이지에 봤을 때 얘가 여기에 적혀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다시 이렇게 범위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범위를 보면 여기는 좀 더 빠져 있는데, 가계 수표든 송금 수표든 은행 발행한 자기합 수표든 타인 발행 수표든 내가 발행한 거 아니면 수표는 전부 다 현금인 거예요. 내가 발행한 것만 내 당좌 예금 잔액에 영향 미치니까 당좌 예금인 거고, 그 외 모든 수표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발행한 수표 아닌 그냥 무슨 수표든 간에 수표는 우리한테는 현금인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예금이란 계정 과목은 우리가 발행한 것만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당좌 예금에서 지금 제가 쓴 거랑 우리 교재 정리되어 있는 거랑 똑같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걸 그대로 끌고 자, 여기 아래에 좀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자, 우리 지금 당좌 예금이 잔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1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재료 70만 원을 구입하면서 수표를 발행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가겠네.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70만 원 찾아갈 거다. 차변에 원재료 70만 원치 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장부에 쓰게 되면 또 이 당좌 예금이 30만 원으로 이제 금액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원재료를 사는데 원재료 50만 원을 구입하고 또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 50만 원이다. 차변엔 원재료 5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지금 내 당좌 예금 구자에는 잔액이 얼마가 있죠?
30만 원밖에 없잖아. 그럼 30만 원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50만 원을 찾아가려고 하면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급 거절할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부도가 나니까 당연히 이걸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당좌 차월 계약을 해두게 돼요. 그럼 당좌 차월 계약해두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럼 내 당좌예금 구자의 잔액은 마이너스 2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이해 안 갔듯이 한테 사인을 해주셔야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요. 지원 씨 이해 가셨죠? 전 지금 여러분 얼굴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다가 표정이 안 좋으면 아무 말 없으시면 걱정이 되어서 다시 또 설명하는 건 본인이 이해 못한다고 내가 착각했나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음수 마이너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뭐 마이너스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뒀다가 결산할 때 마이너스 전부 다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장부에는. 근데 그때 하기가 귀찮아서 실무 하셨던 분들은 본 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결산할 때 마감하고 나서 장부 봤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있는 것은 그냥 가계부 쓴 거예요. 회사 장부 쓴 게 아니고. 그럼 마이너스를 두면 안 되는데 우리는 원칙적인 걸로 지금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음수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장부에 지금처럼 이렇게 분계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분계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차변에 원재료 50만 원치를 샀는데 당좌예금 잔액이 3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당좌예금을 30만 원만큼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20만 원 마이너스 20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잔액이 0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죠? 30만 원이 사라지면서 0원이 되는 거지 20만 원 되는 게 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자, 그럼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도 이야기했지만 대차 평균의 원리로 차변과 대변의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대변 쪽이 20만 원 부족하게 되네요. 자, 이 부족한 돈을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도 혹시 마이너스 통장 써보셨나요? 써보신 분은 저처럼 좀 마음 한켠에 씁쓸함이 있으실 거고 아직 한 번도 안 쓰신 분은 아주 따뜻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건데 저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4, 5천짜리 통장 쓰고 있어요. 처음 만들 때는 이런 생각으로 만들죠. 그 돈 없으면 뭐 이자가 나가겠지만 돈 있으면 돈 채워서 이자 안 나갈 거다. 사실 그런 거 아니죠. 돈 그만큼 전부 다 빌려 쓴 걸로 여신 신용은 잡혀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어요. 그 돈은 은행에 돈을 빌린 거죠. 그죠? 돈을 빌린 건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용이하게 마이너스하고 왔다 갔다 하도록 조절만 시켜주는 거지 마이너스 된 만큼은 돈을 빌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장부에도 지금 장부에는 이걸 마이너스라고 못 쓰지만 당좌예금 구자에는 마이너스 20이라 적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그 20만 원은 지금 20만 원치 대출받은 걸로 처리를 할 거예요. 대출받은 걸로. 자, 그럼 이제 우리 용어에서 자, 우리 용어를 보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우리는 이걸 대여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빌려오면 이걸 차입금이라고 할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빌려오면 차입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유동, 비유동을 이야기했었죠. 그럼 유동의 성격은 글자리 단기를 붙일 거고 수식어로 앞에, 비유동은 앞에 수식어로 장기를 붙일 거예요. 앞에. 자, 그럼 우리가 장부에 쓸 때에 돈 빌려주면 대여금인데 내년에 만기면 내년 안에 만기면 단기 대여금, 내년 이후에 만기면 장기 대여금. 돈을 빌려왔는데 내년 중에 갚아야 되면 단기 차입금, 내년 이후에 갚아도 되면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만들어질 거예요, 구성이. 그럼 지금 우리 당좌 차월 계약이라는 건 매년 갱신 계약이에요. 매년. 그래서 장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방금 이 20만 원을 빌린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장부에 이 20만 원을 뭐라고 쓰냐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예요. 돈 빌려왔다.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 장부에는 50만 원짜리 원재료를 사고 당좌 예금에 있는 잔액 30만 원 주고 20만 원은 돈 빌려서 줬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20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내가 분개를 하게 되면 내 장부에는 당좌 예금 잔액은 0원이 되고, 그리고 부채 자리에 이제 단기 차입금 금액이 방금 20만 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여기 없다가 내가 빚이 생겼다고 썼잖아. 20만 원 마이너스 됐다고 쓰면 내 장부에는 당좌 예금은 0원이 되고 단기 차입금이 2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분개가 되고 나서 난 지금 이 2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겠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보통 예금에 900만 원이나 있는데, 그럼 보통 예금에서 다시 그냥 당좌 예금으로 이체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 다시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또 100만 원을 이체를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100만 원 또 빠져나갈 거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이 나갔으면 내 장부에 이 보통 예금은 이제 잔액이 800이 되겠네요. 실제 우리 통장 잔액도 800이 될 거잖아요. 100만 원 나갔으니까. 그럼 자, 당좌 예금의 잔액은 얼마가 되죠? 80만 원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마이너스 20이 적혀 있는데 100만 원 들어오면 80만 원이라 되어 있겠지. 항상 내 장부에 있는 예금 잔액하고 실제 통장 잔액하고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치 안 하면 장부에 예금 잔액 왜 관리해?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옛날에 초반에 일할 때는 항상 3시 반쯤 되면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고 있었어요. 통장 정리하고 와서 봐가지고 내역 마지막 정리 마감하죠. 일치시키려고. 그럼 당좌 예금 잔액이 80만 원이 이렇게 돼야 되면 당좌 예금 잔액 80만 원이라고 장부에 쓰려면 난 차변에 당좌 예금 8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내 장부에 80만 원이니까 내 실제 통장 잔액하고도 장부 잔액이 일치하겠죠. 그럼 이번에 얘 둘이가 일치해야 되는데 또 20만 원이 부족하네. 차변이 이번엔. 그럼 이 차변 이 20만 원은 우리가 뭐 한 거죠? 빚 갚은 거잖아.
우리는 생각은 따로 안 하지만 마이너스 20이 사라졌다는 건 빚 갚은 거죠. 그럼 빚 갚은 거다라고 그냥 여기에 쓰면 우리 과거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썼던 걸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썼던 애를 반대쪽에 쓰면 지워지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내가 반대쪽에 쓰면 얘는 부채였잖아. 빚. 내가 빌려온 돈. 얘를 반대쪽에 쓰면 줄어드는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얘가 사라져서 그냥 빚은 없는 거다. 영원으로 이렇게 붕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도 생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표를 발행을 하면서 붕괴를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장부에 반영되는 결과치하고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붕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쓰면 얘가 얼마가 되겠네.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얘를 줄이려면 반대쪽에, 금액을 늘리려면 같은 쪽에 쓰는 게 우리 붕괴의 원리라는 거예요. 붕괴의 원리. 자,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단기 차입금 뭐 이런 계정 과목들도 설명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오는 형태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라 쓰는데, 그런데 지금 당좌 예금 구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걸 당좌 차월이라고는 해요.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걸 계정 과목으로 썼어요. 근데 계정 과목으로 쓰다가 기말이 되면 그걸 단기 차입금으로 바꾼 거예요. 혼자서 이중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계 기준이 그러지 말래. 그냥 바로 단기 차입금 처리하래. 그래서 단기 차입금 처리했는데 지금 우리 책 서승희 씨하고가 다 조금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계정제라고 우리 교재 보면 적혀 있는 게 처음엔 당좌 차월이라고 써뒀다가 결산 기말에 12월 31일 날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라는 건 얘를 대신해서 바꾼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바꾸지 않고 지금은 즉시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요. 지금 현재는 즉시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당좌 차월로 처리한다면 기말에 있는 거를 단기 차입금 바꿔야 되고, 처음부터 단기 차입금 처리해두면 기말에 안 바꿔도 되고,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는 판단이 서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계는 갈수록 옛날의 간섭 따라와서 불편하게 하고 있는 짓 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규칙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규칙 중에 얘 하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예금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사실 방금 제가 보통 예금이 뭔지도 말 안 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뭐야라는 눈빛 보내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보통 예금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죠? 저도 옛날에 처음에 산학협력교사로 고등학교 갔을 때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학생증을 체크카드로 주더라고요. 엄청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뭐 애들 용돈도 넣어준다 그러던데, 뭐 티머니 카드로 애들이 그걸로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는데요. 세상이 엄청 신기한 세상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근데 그럼 보통 예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뭐 어릴 때부터 그걸 하니까. 그럼 우리가 회사가, 자, 예를 들면서 제가 영어 몇 개를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예금 통장을 하나만 쓰고 있진 않겠죠. 그죠? 그럼 A라는 통장, 보통 예금 통장에서 B 보통 예금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했어요. 근데 100만 원 이체를 하는데 이때 이체 수수료가 500원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분계를 보면 자,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둘 다 보통예금 통장이지만 다른 통장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금관리 재무회계는 아니에요.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통장별로의 금액도 맞춰요. 우리 심의에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어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맞출 건데 그럼 분계를 보면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토예금 적혀 있어. 자, 근데 우리 통장을 구분해서 보면 나가는 통장은 A죠. A 통장이 나가니까 A라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거는 B라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도 관리하려고 은행에서 우리 어제 거래처 등록하고 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 보통예금에 그 어디 은행이다 우리 시험 지금 문제에서는 예전에 하나씩만 넣었지만 있는 거 다 넣어두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통장별로 관리가 될 거니까 그럼 어디 은행 보통예금 통장이다라고 다 써둬야지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A라는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돈이 얼마 빠져나갈까요? 100만 500원이 빠져나가겠죠. 요즘 수수료 안 되니까 그런 느낌 없으신 분도 있을 건데 돈 이체하면 이체 수수료까지 같이 해가지고 돈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 이체를 하면 그럼 A라는 통장에서는 100만 500원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100만 500원이 그죠? 자, 그럼 B라는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죠? 1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100만 원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대로 분계를 하고 끝내버리면 컴퓨터에서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창이 바로 뜰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변이 500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500원에 대한 이유도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 500원을 반대쪽에 써주면 되는데 자, 우리 방금 이걸 제가 이체 수수료라고 하죠. 우리 이건 상식인데 자, 어떤 걸 수수료라고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걸. 자,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수수료는 얘는 우리 용역의 대가를 수수료라고 하죠. 전에 제가 이 용역의 대가 수수료예요 했더니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조용히 저한테 와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용역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는 설명을 해요. 자, 용역이라는 건 장소나 서비스나 아니면 기술을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얘는 이체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는 용역의 대가를 수수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 용역 수수료, 청소 용역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거 나중에 개정 과목도 다 수수료 처리할 거예요. 그럼 우리 중개 수수료 그것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죠. 자, 그럼 개정 과목으로도 얘를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는 개정 과목을 지급 수수료라는 개정 과목을 썼는데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근데 같은 거예요. 컴퓨터 코드 번호도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나 옛날 기업 회계 기준 쓰는 회사에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말고 옛날 회계 기준 쓰는 회사 가면 안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돈 많은 회사예요. 사장님이 돈 많으면 월급 안 나올 일 없고 복지만 좋으면 훨씬 더 좋지. 그죠? 괜히 머리 아플 일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채권 발행에 가서 해서 돈 빌려 쓰는 회사 가면 머리 터질라 그래요.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사장님 돈 가지고 회사 돈만 돌리시는 분이 훨씬 더 좀 편안하고 좋아요. 자, 그럼 방금 말한 그 옛날 사장님 회사 그 자기 돈 가지고 하고 오래된 회사 가면 이 계정 한번 쓸 거예요. 그럼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용에 대해서 할 때 비용을 경비 구분이라는 걸 해야 돼요. 비용을 경비 구분을 한다는 건 이제 어제 저하고 컴퓨터를 보면서 막 실기를 했던 게 제가 물밑 작업이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거기에 했던 거 계속 하나씩 읽어올 거예요. 어제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 할 때에 원가 명세서는 공장에서 들어간 거라고 표현을 했었죠. 한마디로 우리 비용은 영업 비용하고 영업 외 비용이 있는데 이 중에 제조업에서 제조 경비랑 관련이 있으면 500번대를 쓸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판매 혹은 관리비 들어가면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혹은 판관비라고 이제 불러요. 얘는 800번대로 쓸 거고,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은 우리는 얘는 900번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컴퓨터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면 수수료 비용이 딱 6개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 6개 중에 우리는 이 3개만 쓰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 못하면 틀리게 하겠다라고 임시 유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이 비용이 들어갔을 때 이건 우리 회사의 자금 관리하는 거죠. 그럼 영업 외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없죠. 지금 이체 수수료가 물건 만드는 거랑 뭐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800, 제가 800이라고 쓰는 게 우리 800번대의 판관비를 써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얘가 자, 느낌이 좀 작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얘가 어떤 표현이냐면, 자, 내려도 되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개를 한 걸 장부에 쓸 건데, 근데 화면에 이거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면 일단 얘는 안 적어놨네. 자, 일반적으로 수수료 비용이, 죄송해요, 우리 시험용 회사로 좀 바꿀게요. 얘도 안 적어놨어. 자, 수수료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얘는 900번대를 안 만들어 뒀는데 그럼 그거 쓰는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그럼 지금 얘네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800번대인 이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아래 800이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 500번대를 써야 되면 531번 이걸 써야 되면 500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900번대 있으면 900번대, 그 문제가 있는 건 무조건 꼭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지금 안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900번대가 있으면 900번대까지 해서 3개를 쓸 거지 600, 700대는 안 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당장 느낌이 없다가 나중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엄청 신경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몇 번대다라는 걸 인지하도록 제가 써드릴 거니까, 그럼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800이다 500이다 쓰는 거 나중에 실기할 때, 지금 하는 건 이론 아니에요. 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입력하는 건 쉬웠거든. 방금 수수료 비용 쓰는 거 쉬웠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저 방금 F2번 누르고 그냥 수수료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건 쉬운데 어떤 계정 과목을 몇 번대를 써서 얼마 쓸 거냐, 지금 그걸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의미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예금도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지를 했고, 자, 다음 이제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는데, 자, 이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이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고, 자, 계정 과목 아닌 거는 이렇게 분류인 건 이렇게 써드릴게요. 현금성 자산은 분류예요, 분류. 근데 정말 작은 소분류 아래 있는 세분류 중에 세세 분류인데,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얘는 취득
1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 그래요. 당연히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취득이라는 표현은 얘는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일이라는 건 장부에 기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3개월 이내로 도래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말마다 우리는 얘 이제 얼마 남았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할 건데 그날 봤을 때에 3개월 안 남았네. 그렇다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장부에 적는 그날 시점에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현금성 자산으로.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거 하고 당연히 요구불 예금들 있죠. 요구불 예금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적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당좌 예금하고 그리고 보통 예금은 포함이 되겠죠. 얘네들은 우리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도 적금이나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만기가 3개월 이내면 우리는 무조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거는 얘는 이론용이고 실기에서는 개정 과목이 아니니까 실기에서는 안 써요. 그럼 이론에서 말하는데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취득 당시라고 적혀 있죠. 장부에 적은 날 결산일로부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 결산내 봤더니 내년 3월달 안에 일어나네라고 해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취득 장부에 쓴 날로부터 그때 바로 3개월인데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이런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용도 있지만 은행에 제출하는 제출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합쳐서 보여줄 거예요. 작성해서 은행에 줄 때는 제출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돼 있지. 우리 지금 제가 과목별로 하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막 다 적는데 근데 은행에 제출하는 건 현금성 자산이라고 뭉쳐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줄 거라는 거예요. 외부 이용자한테 주든.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의 분류가 뭔지를 아는지 테스트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도 물어보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항목들을 보면 이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로 도래됐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준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애들을 다 더한 값이 이 값이 될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용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 다음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